애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 추월. 애플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삼성을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IDC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애플이 시장 점유율은 20.1%로 삼성의 19.4%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록은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 3.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제조업체가 아이폰 15 시리즈의 성공에 힘입어 달성한 것입니다. 애플이 시장 선두로 올라선 것은 스마트폰 업계에서 중요한 변화이며 2010년 삼성이 노키아를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첨단 기능을 갖춘 아이폰 15 시리즈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어려운 한 해를 보내는 동안 애플이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제 업계는 곧 공개될 갤럭시 S24 제품군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삼성의 전략적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최근 애플의 성공으로 인한 경쟁 압력에 대한 삼성의 대응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와 소비자 모두 삼성이 시장 주도권을 되찾고 현재 시장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업계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애플과 삼성의 향후 제품 출시와 혁신이 향후 몇 달 동안 시장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내일 4분기 재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주당 순이익, EPS이 상승하고 판매 수익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스트리트의 거물은 주당 순이익이 3.62달러로 상승하여 전년도 같은 분기에 3.32달러에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주당 순이익 증가와 더불어 매출도 1.93% 증가하여 108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 실적은 특히 손실을 기록했던 지난 회계연도와 비교했을 때 골드만삭스의 긍정적인 턴어라운드를 의미합니다. 전체 회계연도의 예상 주당 순이익은 21.31달러로 이 투자 은행의 회복과 수익성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일 4분기 재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주당 순이익, EPS이 상승하고 판매 수익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스트리트의 거물은 주당 순이익이 3.62달러로 상승하여 전년도 같은 분기에 3.32달러에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주당 순이익 증가와 더불어 매출도 1.93% 증가하여 108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 실적은 특히 손실을 기록했던 지난 회계연도와 비교했을 때 골드만삭스의 긍정적인 턴어라운드를 의미합니다. 전체 회계연도의 예상 주당 순이익은 21.31달러로 이 투자 은행의 회복과 수익성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흘 연속 5,800만원대에서 횡보 중이다. 최대 호재로 꼽혔던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 승인 후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다. 17일 빗썸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전 11시 45분 기준 5,899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키브코인은 장중 한때 5,900만원대를 넘었지만 5,800만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현물 ETF 승인 후 오히려 대형 투자자인 고래들의 비트코인이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진단이 이어진다. 온체인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는 16일 현지 시각 X, 옛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 대형 고래들이 오래 보유한 코인을 빠른 속도로 이동시키고 있다며 당분간 이런 코인의 이동이 계속될 것이다. 이로 인해 상승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1, 4분기 안에 회복할 거라고 내다봤다. 올해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반감기는 비트코인 가격을 퀀텀 점프시키는 역할을 했다. 지난 2016년과 2020년의 반감기 당시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여 각각 1,000달러와 사상 최고가 69,000달러를 기록했다. 가상자산 애널리스트인 레크트 캐피털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는 4월 반감기 전까지 향후 30일 정도에 걸쳐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에서 집계하는 공포 탐욕 지수는 이날 64점을 기록하며 탐욕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보다 올라간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KB증권은 17일 삼성 SDI에 대해 전기차와 IT세트 수요 부진 영향으로 올 상반기까지 단기 실적 부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80만원에서 6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 매력을 고려해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삼성 SDI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한 5조 7,900억 원, 영업이익은 22% 감소한 3,815억 원으로 추정돼 컨센서스, 증권사 전망치 평균을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기차, EV, 이용 중대형 배터리 실적은 기대치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리튬 가격 급락과 제품 믹스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평균 판매 단가, ASP 역시 전분기 대비 10%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계속되는 리튬 가격 하락 흐름이 양극재 가격 하락과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전방 고객들의 소극적인 수요 제고 정책을 야기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외에도 미국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전동 공구형 소형전지 수요 약세가 계속되고 있고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채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 내 입지도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목표 주가를 낮춘 건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 흐름을 고려해 향후 7년간 삼성 SDI 중대형 EV 배터리 매출 연평균 성장률 CAGR 전망치를 기존 17.5%에서 15.4%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전사 평균 영업이익률 추정치도 8.0%에서 7.6%로 하향했다.
다만 부진한 실적을 고려해도 밸류에이션은 저렴한 수준이라는 게 KB증권의 분석이다. 삼성전자 KS, 반도체 공장 내부, 사진는 삼성전자. 최악의 메모리 업황 한파에 삼성전자가 인텔, NASDAQ의 반도체 공급사 매출 1위 자리를 내줬다. 17일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은 2022년 대비 11.1% 감소한 5,330억 달러, 약 715조 원을 기록했다. 가트너 집계 기준 전년 대비 반도체 매출 증가율이 2021년 26.3%에서 2022년 1.1%로 둔화하고 2023년에는 역성장한 점을 보면 업황 둔화세가 눈에 띈다. 지난해 메모리 매출은 전년보다 37% 줄며 사상 최악의 감소세를 보였다. D램 매출은 38.5% 감소한 484억 달러, 낸드 플래시 매출은 37.5% 감소한 362억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반해 비메모리 매출은 시장 수요 약세와 채널 재고 과잉 등에도 3% 감소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메모리 공급사들의 부진 속에 상위 반도체 업체 순위에도 변동이 있었다. 사진는 인텔, 과 타워 세미컨덕터, 로고, 인텔, NASDAQ, 홈페이지. 인텔은 2년 만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탈환했다. 지난해 인텔 매출은 전년보다 16.7% 감소한 487억 달러, 삼성전자 매출은 37.5% 줄어든 399억 달러였다. 이어 퀄컴이 290억 달러로 3위를 유지했고, 브로드컴 256억 달러, BUV에서 4위로, 엔비디아, NASDAQ 240억 달러가 12위에서 5위로 각각 상승했다. 특히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면서 지난해 매출이 전년에 153억 달러에서 56.4% 증가했다. 반면 2022년 4위였던 SK 하이닉스는 작년 매출이 228억 달러로 전년보다 32.1% 줄면서 6위로 밀려났다. 이번 조사에서 반도체 위탁 생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는 제외했다. TSMC가 최근 발표한 작년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2조 1617억 대만 달러, 약 686억 달러, 다 TSMC까지 포함하면 TSMC가 사실상 지난해 세계 반도체 매출 1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TSMC는 오는 18일 작년 4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한다. 조 원스워스 가트너 VP 애널리스트는 메모리 D램과 낸드의 3대 시장인 스마트폰, PC, 서버는 작년 상반기의 예상보다 약한 수요와 채널 재고 과잉에 직면했다. 반면 대부분 비메모리 공급업체의 가격 환경은 비교적 양호했다. 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중 현금 증가율이 1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화폐 발행 잔액은 181조 947억 원으로 2022년 말보다 3.6%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4년 기록한 1.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화폐 발행 잔액이란 한은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 중 환수한 돈을 제외하고 시중에 남은 금액이다. 화폐 발행 잔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면서 2020년 말 147조 5,569억 원, 2021년 말 167조 5,719억 원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 화폐 발행 잔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코로나 시기인 2020년에는 17.4%로 뛰었고 2021년 13.6%로 급증했다가 2022년 4.4%, 2023년 3%대까지 낮아졌다. 올해는 고금리와 신용카드, 모바일페이 등 비연금 지급 수단 사용이 늘면서 화폐 발행 잔액 증가율이 3%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